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한 지 6월 24일 날 귀국을 했고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딱 열흘 됐네요. 주말에는 전남 광주 지역을 2박 3일 동안 쭉 돌았다고 합니다. 5.18 민주묘역도 갔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그간의 이 말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이 정도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세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필요한 말은 적재적소 타이밍 봐서 하겠다. 엄중하게 엄중 선생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망가졌다. 어디가? 민주당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어디가? 민주당이.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뢰를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 말은 돈봉투 살포, 코인게이트, 혁신위원회, 뭐 싱가포르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회복하는 길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뼈아픈 얘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뭐 이런 말은 말인 것이니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제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이재명과 이낙연 만날까요? 이겁니다. 이낙연이 인천공항에서 왜 지지자들이 1000명이 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1500명이 아이돌 귀국하는 줄 알았다고. 손흥민이 귀국하는 줄 알았다는 그 뭐 대규모 군중들이 인천공항 로비에서 막 우글우글 했다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통화는 했는데 왜 못 만나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 그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을 하려면 가장 시급하게 두 사람이 만나야 될 텐데 왜 안 만납니까? 열흘이 다 돼가는데.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신경전.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쉬운데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 본다면 이재명 만나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괜히 이재명 만났다가 옷에 먼지 묻고 똥 묻고 겨 묻고 이럴까 봐. 이런 상황인 거죠. 고도의 신경전. 날짜를 못 잡는 겁니다. 지금. 중간에 말심부름하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는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는 경향신문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 민주당이 미흡하다 했는데 다른 신문들 보면요 미흡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낙연 입에서 나온 말이 절망했다, 실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도가. 이낙연 평소에 발언하는 스타일로 봐서 절망, 실망 이거 어마어마하게 센 얘기를 이재명 등에다가 꼽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계의 핵심 인물인 신경민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낙연 악마화. 이낙연 악마화. 이낙연을 악마로 만드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바로 말을 바꾸면은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악마로 만들어 놓고 있다. 지난 대선 때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이재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의 그 원인 제공, 정보 제공 까발겼던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 다 용서해도 우리가 이낙연은 용서 못해 이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이낙연 악마화. 그 신경민 전 의원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뒤에 이재명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둘이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게 해결되기 전에 못 만나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집안에 그 상당해가지고 이제 상주가 돼서 귀국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재명이 문상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잠시 만났었죠. 할 얘기 없을 겁니다. 서로 얼굴 봐봤자 감정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그 서울 남대문하고 시청 요 근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집회를 열었죠.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오고 뭐 최고위원들도 다 저는 다 나왔더군요.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임종성 이런 말을 했네요. 저는 똥은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우병 사태 때 그 청산거래를 차라리 먹겠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이제 이런 여성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임종성 이렇게 말했네요. 똥을 먹으라면 먹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을 수 없다. 정청래 최고위원 핵 오염수 깨끗하다면 네가 마셔라. 그러면서 또 한덕수 총리한테 언제 마실 거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경태 최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니들이 물맛을 알아? 뭐 이런 말도 했네요. 내일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그 일본 오염수에 대한 그 최종 보고서를 내는 날입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IAEA가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 IAEA 해체하라.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그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IAEA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이 대규모 이 광장 집회에서 정치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유일한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영선, 류성걸 의원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 대게, 광어 등이 그 수조의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것도 참 보기는 저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왜 그것을 마시는 척 합니까? 실제로 맛있겠습니까? 그게 바닷물이라면. 네,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 정청래 의원이 깨끗하면 마셔라.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도 나왔던 말이죠. 마셔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좀 집어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뭔 말 하는 거냐? 마실래? 죽을래? 미치겠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매우 비교양적이고 몰상식해 보이는데 사실은 선동하기에 딱 좋은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정치판에서 언제 시작이 됐을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다. 가령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더 빡세게 물샐 틈 없이 해야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요. 전쟁하자는 거냐? 그 말은 문재인 정권 때까지 저쪽에서 계속 써먹는 말입니다. 김정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핵 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경제 제재를 하든지 그 길밖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 저쪽에서 대뜸 하는 말이 전쟁하자는 거냐? 그런 말들이 파급력이 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자는 국민들께는 정말이네. 전쟁하자는 거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전쟁하자는 거야? 요즘 말씀을 굉장히 세게 하시던데 전쟁하자는 거야? 아니죠.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원하는 거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어야 된다는 다짐해야 된다는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대뜸 전쟁하자는 거냐? 아니 누가 바닷물을 마셔요. 멀쩡한 바닷물을 왜 마십니까? 아무리 깨끗한 바닷물이라도 바닷물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데 저쪽에서 대뜸 마실래? 장관님, 저 월성 1호기 원전 앞으로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그렇게 보고를 해, 저 과장인가요? 국장인가요? 보고를 해오니까 너 죽을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TV조선 합격 이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미치겠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뭐 건드리면 재미를 쏠쏠하게 그런 걸 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레토릭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가령 권양숙 여사 뭐 아버지가 뭐 어떻게 뭐 관련이 있다 하니까 마누라를 버리라는 거냐? 이 말 한마디로 전세를 뒤집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마누라를 버리라는 거냐? 전쟁하자는 거냐? 너 마실래? 이런 레토릭에 깜빡 국민의힘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